앞서 예고해드렸던 국민의힘의 2차 컷오프 결과 지금 발표가 됩니다. 자, 생중계로 현장 연결해드렸고요. 국민의힘의 정홍원 국민의힘 제20대 선관위원장의 발표입니다. 후보자 선출을 위한 2차 컷오프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차 컷오프 경선은 지난 10월 6일, 7일 양일간에 걸쳐 4개 기관에 의뢰하여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 집단 3,000명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70%를 반영하여 결과를 집계하였습니다. 발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의거 예비경선의 여론조사 지지율 및 순위 등은 공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컷오프 경선 진출 후보자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컷오프 경선 결과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이상 4분이 본 경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경선에 나가지 못하는 4분의 후보에 대하여 그동안 보여주신 우국 충정에 경의를 표하며 계속하여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분이 11월 4일까지 마지막 본경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경선은 7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3차례 1대1 맞수 4명의 결과가 공개가 됐고 아쉽게도 4명의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2차 경선 컷오프 4명에서 살아남은 후보의 이름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후보 이 4명입니다. 따라서 최재형, 안상수, 황교안, 하태경 후보는 2차 경선 컷오프에서 말 그대로 커트됐습니다. 이재명 기자, 야 이거 사실은 어제 방송 끝나고 이재명 기자랑 저랑 마지막 그 4번째 티켓이 누가 될까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견이 있었는데 제가 맞았어요. 제가 틀렸죠. 예. 예. 물론 순위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간의 여론조사 추이를 미루어 짐작한다면 원희룡 후보가 마지막에 티켓을 거머쥐었는데 상당히 좀 치열했을 것 같아요. 나름. 4등이 누가 됐냐가 더 관심사였고 사실 4등을 두고 아마 한 거의 제가 아직까지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아주 그러게요. 박빙의 승부한 것 같은데 결국 원희룡 후보가 막차를 탔는데 굉장히 사실 여론조사에서 원희룡 후보가 계속 기대보다 훨씬 못 미쳤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기대보다 굉장히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마지막까지도 마음을 졸였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당원 30%, 여론조사 70%의 비율 속에서 마지막 4등을 됐다는 것 다시 한번 굉장히 본인도 뭔가 경선에서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제 4명의 후보로 압축됐기 때문에 조금 더 밀도 있는 토론회가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11월 5일 날 최종 후보가 결정되죠. 한 달 좀 못 미친 동안에 더 이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질 텐데 더 이제 어떤 밀도 있는 토론 속에서 좀 제대로 된 야당의 어떤 비전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자, 이제 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4명의 후보로 압축이 됐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해지고 더 치열해질 거고 제가 하나 좀 예측을 할게요. 뭐냐면 후보가 4명이 되면 구도가 참 묘해집니다. 예컨대 지금 민주당 경선의 구도도 서로 동맹을 맺지는 않았지만
박용진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궤를 같이 하고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궤를 같이 하는 구도가 묘하게 형성이 됐어요. 자, 지금 마지막 4위에 황교안 후보나 뭐 최재형 후보가 아니라 원희룡 후보가 티켓을 거머쥘에 따라서 구도 이거 묘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토론에서는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두 후보 간의 치열한 면도 있었으나 윤석열 후보를 견제하는 구도로서 공통점을 보였잖아요. 원희룡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궤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이거 구도가 김영주 의원님 이렇게 되면 경험상 되게 묘해지죠? 재밌게 됐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뭐 지지자들이 상당히 그 원희룡 후보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선택이다. 솔직히 당에서 제일 걱정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황교안 후보가 되는 걸 제일 힘들어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는 하태경 후보가 떨어져서 굉장히 속으로는 다행이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하태경 후보의 컷오프가 속을 떼냈다. 예.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인데요. 저 패보르고 싶다라는 네. 논란에 휩싸이게 됐었잖아요. 아마 그 말이 통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지지자들이 굉장히 힘을 모아서 하태경 후보가 안 들어오기를.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선판이라는 거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이제 4강이 됐으니까 집중적인 심층 토론을 할 텐데 아마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말하자면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이 더 날카로워지고 아마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깊이 있게 들어갈 것이고 아마 그 사이에서 원희룡 후보가 조금 자유롭게 말하자면 정리하거나 또 자기 나름대로의 한쪽에 뭐 핀치에 몰려 있으면 윤석열 후보의 편을 들어가면서 균형을 맞추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벌써 최종 후보가 다음 달 5일입니까? 이재명 기자? 그렇죠. 다음 달 5일 날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뭐 2명으로 거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중에서 다음 달 11월 1명을 5일이면 단 한 명만 살아남게 되는 거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한 달 동안에 토론을 몇 번 더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2차 컷오프까지 6번의 토론회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3차까지 마지막 최종 컷오프까지 최종 이제 1등의 후보를 정할 때까지 몇 번의 토론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거의 2차와 버금가는 2차 맞먹는 이제 그 토론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근데 사실 지금 2차 컷오프까지 토론회는 대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가십거리 중심의 어떤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물론 언론이 아무래도 좀 뭐 정책이나 이런 어려운 거보다 굉장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들을 많이 이제 제목을 뽑고 예. 좀 앞세우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2차 토론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후보들의 가십거리에 좀 집중이 됐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실망감들을 더 키우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3차 마지막 최종 후보를 정하는 데까지는 조금 더 하여튼 야당이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또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나와 있으니까 네. 2차 뭐 컷오프 통과는 뭐 다 예측됐지만 일단 축하드리고 네. 원희룡 후보의 결선 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난번 한 방송사 토론회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대기실 공간이 넉넉지가 않아서 후보끼리 대기실을 같이 쓰는 방을 룸메이트로 엮어줬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의 룸메이트가 원희룡 후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런 방식으로 아마 원희룡 후보가 또 국민들께 제주도지사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많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원의 투표 결과가 있는 것 같고요. 뭐 4명의 후보가 누가 누구 편이 아니라 서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권 교체에 적합한 후보로서 역할들을 하기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가 지난 8명의 후보의 토론회 과정에서는 다소 조금 토론회에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게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언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 뉴스에 나올 수 있는 다소 자극적인 뉴스들이 생산됐을 텐데 이제 4명의 후보로 압축되고 난 다음에는 1대1 토론이 진행될 겁니다. 그럼 이 1대1 토론에서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 어떤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 구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재밌네요. 그 윤석열 후보의 룸메이트가 원희룡 네. 후보였다. 원희룡 후보의 캠프에서 쓰는 애칭은 그 G드래곤을 패러디해서 히드래곤, 히룡, 히드래곤의 결선 진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